아우, 막 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이런 날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재수 없겠습니까?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 문화 수호운동. 자, 1. 국어연구소부터 볼게요. 국어연구. 국어연구는 우리가 전근대사를 아직 안 배우셨는데 그러니까 그 근대사를 아직 안 배우셨는데 근대사부터 보면 국문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1907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인데요. 주시경, 지석영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어 문법 이런 거, 영어가 쉽구나, 뭐 이렇게 생각.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저는 국어 문법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영어가 쉽구나 확실히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시경, 지석영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국어를 연구한 겁니다. 주시경의 국어 문법,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문법 체계를 완성하신 분이죠. 거의. 그러니까 완성이라기보다는 문법이라는 것 자체, 개념 자체를 시작하신 분이죠. 주시경의 국어 문법. 이건 나중에 근대사 할 때 다시 배우시게 됩니다. 국어 문법. 그다음에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육일준은 우리가 근대에서 이 사람이 서유견문이라는 걸 쓰면서 나중에 이제 뭐 보빙사 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최초의 구미사절단으로 가고 유럽까지 시차를 하고 돌아오면서 서유견문이라는 걸 써요. 이 사람이 뭘 써요? 그러니까 서양을 유람하고 견문록을 쓴 건데, 이 서유견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이게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예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해서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최초 국한문 혼용체를 쓴 건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조선문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국문연구소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육일전도 국문연구소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일제시대,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볼 건데, 일제시대로 가면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어 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연구회 이렇게. 이게 콧물 감기약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몽롱하네요, 사람이. 저 좀 웃겨주세요. 저만 웃길 수 없잖아요.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제 했던 일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한글이라는 잡지가 발간돼요. 잡지예요, 잡지. 뭐랑 비교 잘해야 되냐면, 우리 전에 그 문맹퇴치 운동할 때, 문자보급 운동할 때 한글 원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한글 교재예요. 한글 교재고, 이거는 잡지 한글을 만든 거예요. 잡지 한글 발간이, 한글. 그리고 이 잡지 한글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선어학회에서도 발간이 돼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에서도 뭐는 발간이 돼요? 한글은 발간이 돼요. 지금 조선어학회에서도 발간이 된다.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야날 제정이에요. 각야날이 지금의 한글날이죠. 이번에 한글날이 그 연휴에 이렇게 껴있던데, 그 9, 10월 뭐 심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추석 때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당일 추석 당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니까 뭐 연휴 전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보충 때문에. 지금 2월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보충이 많은데 2월 돼가지고 각야날 이걸 제정했다. 이 조선어 연구회를 좀 기원해 놓으시고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 유형이 어떠냐면 이거랑 뭐랑 이제 구분하는 거냐면 조선어학회랑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일과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일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유형은.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조선어학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1931년에 요게 바뀌는데 요게 1942년까지만 딱 유지되거든요. 이게 왜 42년까지 유지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요. 유명한 무슨 사건? 그러니까 조선어학회 간부들이 뭐 최현배라든지 이긍로 이런 분들이 다 체포되고 구속되고 막 이러거든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이.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자료로 주고 다음 그 제시된 사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선지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잡지 한글을 창간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조선어학회에서도 발간은 했으니까 창간하였다 이러면 틀리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각야날을 제정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된 건 조선어학회를 찾는 거니까 밑에 선지에 보면 조선어 연구회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구분하는 문제지.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은 여기다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한번 볼게요. 한글 교재를 발간하는데 이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문자 보급 운동과 관련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교재를 발간하자. 한글 교재. 이게 한글 원본. 교재를 발간해서 한글 대중화에 크게 공헌한 단체예요. 한글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최현배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이 단체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최현배 뭐 이긍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었고 활동에서 중요한 거를 좀 써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이런 거 다 여기서 제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글 맞춤법 통일한 국어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띄어쓰기를 못하는구나. 야 내가 진짜 띄어쓰기 못한다. 그걸 느껴요 사람이. 되게 부끄러워지죠 사실. 초등학교 때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국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초등학생들한테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 왜냐면 초등학생이 너나 똑바로 해 이럴까 봐.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 다음에 표준어 이런 것들이 제정되죠. 이건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시도되는데 우리말 큰사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어사전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 큰사전 요거를 편찬하려고 했죠. 이제 편찬 시도를 하는데 이게 시도에 그쳤다는 것은 이게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왜 성공을 못했냐면 일제가 방해를 했거든요. 이게 일제의 방해인데 이 일제의 방해가 뭐냐면 바로 조선 어학회 사건이에요. 요거 사전 만든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조선 어학회 사건이죠. 근데 조선 어학회 사건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웃긴 게 이 사람들을 이제 체포를 했는데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 너 왜 문자 연구해?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너 왜 한글 연구해? 이건 좀 이상하니까 얘네들이 조선어학계 간부들이 뭐로 체포돼서 구속되냐면 실제로 수감되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안유지법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치안유지법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통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치안유지법에서 그 법령이 시작될 때 첫 번째 그 조문이 뭐냐면 국체 변혁을 도모하는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체 변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자니까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은 다 여기에 넣을 수 있죠. 그래 결국 한글을 연구하는 것을 일제가 뭐로 해석하면 독립운동으로 해석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치안유지법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은 되게 웃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거죠.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야.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게 사실 국가보안법 이런 거거든요. 사상통제법들. 그러니까 이거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걸려. 제 수업도 걸려요 사실. 이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벌써 사형이야. 수업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김일성이 독립운동했다? 막 이 얘기를 막 하고 또 하고 막 그랬잖아. 이건 찬양 고무죄야.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응? 자 아무튼 이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수감됐고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조선어학회 간부들 중에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았다. 이것도 되게 웃긴 거죠 사실.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좀 보는데 이 해방 이후 이게 이제 42년에 없어지는 거죠. 42년에 이게 없어졌다가 지금 이제 해방 이후에 한글 학회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해방 이후 한글 학회가 설립되고 이게 49년이죠. 한글 학회가. 그리고 이 한글 학회에서 한 일은 결국 뭘 편찬해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죠. 57년에. 우리가 국어사전을 57년에 갖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국어사전을 갖고 있는데 맞아 여러분들 요즘 애들은 사전도 없더라.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참 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껴요. 와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아니 제가 얘기했네 우리 딸 그 저기 뭐야 책꽂이를 보는데 사전이 없는 거야. 영어 사전도 없고 영한 사전도 없고 국어 사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아니 학생 책꽂이에 사전이 없는 거야. 나는 내 상식으로는 난 내 서재에 가면 다 사전이거든 한쪽이. 국사사전, 국사대사전, 뭐 국어대사전 이게 다 사전들이잖아. 원래 공부하면 사전이 필요하잖아. 사전이 없는 거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아니 애가 사전이 없다고 이거 뭐 학교에다 갖다 놓은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승질내면서 요즘에 누가 사전을 사냐고. 할때 애들 아니 학생 가르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세대에 어둡냐고 막 그런 거야.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화낼 일이야?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전이 없어 사전이. 책꽂이 사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책상에다 책가방에다 사전 들고 다녀? 뭐 요즘에 뭐 정신병자라고 그런다며요. 참 생각해보면 웃기죠. 이 우리가 국어 사전을 갖게 된 게 57년부터다. 3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전 찾기 뭐 이런 대회도 있고 그래요. 영안 사전 있잖아요. 이거 딱 해서 탁탁 하면 너무 바로. 그 이거 빨리 찾으면 옆에서 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이거 사전 빨리 찾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어 사전 특히 국어 사전 같은 경우는 이거 막 저도 잘 찾았거든요. 막 여기 뽕 집어넣고 사전이 없어요. 지금 사전이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사전이 뭐야 이러는 거죠? 페이퍼 사전 같은 경우. 참. 우리말 큰 사전.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게 57년에 만들어져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문제는 조선어 연구회하고 조선어학회하고 나오는 건데 사료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을 자료로 주고 이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막 저런 거 막 쓰는 거야. 뭐 주시경의 국어 문법이 뭐 발간되었다. 뭐 이렇게 막 다 쓰는 거야. 이렇게 막 짬뽕해 놓고.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되었다. 막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다 틀리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연구는 끝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사 연구로 볼게요. 우리는 뭐 국사 시간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국사 연구. 국사 연구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뭐를 극복하는 것? 식민사관 극복 여기. 결국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 발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다 뭘 두는 거냐면 민족 혹은 정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은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역사학을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죠.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을 좀 하나씩 보면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한다. 우리 민정수석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사의 주체적이고 그다음에 자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발전들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서술하는 겁니다. 한국사의 주체적 그다음에 자주적 개혁적 이런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주의 사학 그러면 공부해야 될 사람이 2분 계세요. 2분. 그래서 그 2분을 여러분들은 이 밑에다 바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집 알죠? 집 하우스. 그 선전 봤어요? How much? 영어로 how much 얼마니? 그거 몰라요? 뭐 선전을 좀 봐.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 얼마면 돼? 영어로 how much 그 선전 몰라? 나 완전 쓰러졌는데. 자, 일단 완성을 시켜놓고 그리세요. 여러분들 또 욕할 테니까
여기다 가운데다 그리셔야 돼. 여기 옆에다 공간이 많이 필요해. 공간이. 여기 민족주의 사학인데 여기다 민족주의 사학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신채호, 여기 박은식 이렇게 두 분이 양대 기둥이에요. 민족주의 사학을 바치고 있는.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걸 여기다 쓸 거예요. 쫙 신채호를 여기다 쫙 쓸 거예요. 그리고 박은식 선생과 관련된 거를 옆에다 쫙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신채호 선생님부터 볼게요.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 정신을 뭐로 얘기하셨냐면 낭가 사상으로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무슨 사상? 낭가 사상은 단군 신화 속에서 나오는 기본적이고 전통적 사상을 낭가라고 불렀어요. 신채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단군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족 정신을 낭가 사상. 이렇게 불렀던 분이고, 그리고 김부식을 되게 싫어했어요. 기억나세요? 부식된 새끼. 조선의 학생들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공부하는 한 조선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연구는 고대사에 치중돼 있어요. 왜? 뭐를 읽게 하지 않으려면, 삼국사기를 읽게 하지 않으려면 고대사를 연구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고대사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고대사 연구에 치중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김부식이 싫어서. 고대사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쓰신 글들이 매우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 강령이 됐던, 이건 뭐 역사책은 아니지만 써놓을 필요가 있죠. 이분이 쓰신 집필 활동을 보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이 있죠. 1923년에 쓰여졌고, 이건 연도수가 중요해요. 다른 책들은 연도수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는 뭐의 강령이 돼요? 의열단 강령이 되죠. 내용 자체는 민중 직접혁명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신랄하게 다 비판하고 있죠. 뭐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도 비판하고 있고,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도 비판하고 있고, 뭐 이광수는 뭐 토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게 의열단 강령이 되고, 아무튼 기타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기억납니까?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당시 창조파였죠. 창조파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자체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이분이죠. 임정의 임시정부 공부할 때 임정의 국민대표회의. 제가 이거 왜 쓰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신채호의 이 역사 연구 파트를 사료로 주고 답을 이런 걸로 끌어내는 거죠. 앞쪽에 있던 걸로. 임정의 국민대표회의 당시 창조파였다라는 건데, 창조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를 요구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 이제 아주 중요한 책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조선상고사, 대단한 책이죠. 뭐 내용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접근 방법에 훌륭함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근대사 할 때, 자 보세요. 근대사 할 때 이걸 배우는데, 이분이 원래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1908년에 써요. 몇 년에? 이건 이제 근대사 할 때 배우실 거예요. 이 독사신론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시킨 사람 자체가 누구예요? 신채호예요. 신채호. 그러니까 근데 이 독사신론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대사 할 때 배워요. 이건 한일합방 전이니까. 독사신론이라는 책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에 따라서 집필된 첫 번째 책이 조선상고사예요. 조선상고사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 말이 시험 문제에 이제 실리면, 자료로 실리면 아, 신채호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면 아가 뭘까요? 이건 나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아닌 것들이야. 그러니까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의 끊임없는 뭐라는 거야? 투쟁의 연속이다. 이 투쟁의 연속인데, 이 투쟁 자체를 기록해 놓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데, 이 투쟁 자체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투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심적 활동의 상태를 기록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나타난 사건보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민족 정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유명하냐면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철학이라는 게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을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와 the others, 이 내가 the others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철학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를 빼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역사학자들이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공부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내요. 그러니까 제가 출제하는 문제들을 보면, 제가 이번 9월 며칠 그때 이제 해커스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출제하는데, 제가 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사 선생님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출제 방향이 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그럼 제가 출제하는 시험은 제 수험생들이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그게 어디 가겠어? 그게 지가 강조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신채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를 빼고 여기다 인생을 넣고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지. 인생은 나와 내가 아닌 모든 것의 투쟁이야. 이 비아에는 부모님도 해당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 그럼 결국 신채호는 이걸 이제 확대해서 뭐냐면, 이 아가 뭐냐면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아가 우리 민족이고, 이 비아는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비아야.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신채호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역사는 원래 이런 것이란 얘기야. 투쟁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항상 투쟁의 연속이고, 그 투쟁의 상태를 극복하면서 역사는 발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채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왜? 지금은 투쟁을 할 수 있는 뭐야? 기회인 거지. 지금은 오히려 일제시대니까 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투쟁하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되니까? 발전을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일제시대 독립운동사는 전 세계에 내놔도 진짜 최강이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독립운동사는 전체 세계사에서 식민지 독립운동사 중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이길 수 있는 독립운동사는 없어요. 최강의 독립운동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론상.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기록이 아니고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 쓰죠. 김부식이 싫어요, 이렇게.
조선사행고초에서는 김부식이 싫어요 이렇게 정확히 써요. 그래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 1000년 내 1대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연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방 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일제 전, 아까 전에 이거 쓴 거 일제 전에 썼던 독사신론, 일제시대 전이라고 합시다. 이게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일제시대 전에 썼던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908년에 쓰여지는데 이 책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은 누구에 의해서 태동되는 거예요? 신채호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 사학의 연구 방향성 제시,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은식으로 넘어갑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은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한 겁니다. 혼. 뭐로? 혼. 그리고 이걸 학대에서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이따가 얘기할 거 역사는 혼이야. 혼. 그러니까 민족의 혼. 이거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백이야. 백. 이걸 이제 혼백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혼과 같은 것이고 과학기술 같은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백이라고 해요. 백.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혼백사상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역사는 혼이고 과학 등 이런 눈으로 보이는 건 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신 거냐면 혼이 백을 끌고 가야지 백이 혼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역사가 과학기술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원외고 학교 선생이었는데 대원외고에 있다 보면 이제 영어반, 국제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미국 아이비리그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 SAT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가르치다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걔네들이 이제 USA 스토리라고 해서 US 스토리라서 미국사를 되게 열심히 배워요. 그게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미국 수학 능력 시험 과목이니까. 근데 미국사가 되게 두꺼워요. 그걸 다 외워요, 애들이.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사는 패스 페일 제도예요, 그냥.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33문제를 뽑아주면 거기서 25문제가 나와요, 그대로. 근데 그것도 70점만 나오면 패스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시간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죠, 애들이.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그 친구들을 한국사를 더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왜냐면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한국사를 안 배우고 미국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와. 거기서 산단 말이야. 미국 GDP를 올려줘가면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우수한 인력일수록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한국사를. 그래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애들이 국가 정체성이 없거든. 한국사를 안 가르치면. 근데 잘렸어, 결국. 뭐 이런저런. 뭐 내가 잘려서 나온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과학기술도 좋고 뭐 다 좋아. 4차 산업 다 좋은데
그거를 다 누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역사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야 우리 나라에게 도움이 돼. 알겠어요? 이게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갖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가 정체성이든 애국심이든 좋아.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실컷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나사에 들어가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전한 그 과학기술을 쓰면 결국 우주 인류를 위해서 물론 좋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박은식의 얘기는 이 얘기거든. 혼이 백을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혼이 백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 박은식 선생님이 하셨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감입니다. 사료에서 혼백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굴 찾으시면 돼요? 박은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박은식 선생도 활동했던 것들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잊어버렸을 텐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사망하셔서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승만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 되신 분이죠. 누가? 박은식이.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었나 보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분이 임시정부에 어디서 주로 활동했었냐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사료편찬소에서 활동하셨어요. 임시정부 사료편찬소 기억나요? 정말? 기억난다고? 아, 왜 그래? 나 장난치고 싶어서 그래. 도와줘. 기억나요? 사료편찬소? 안 나잖아. 안 난다고 해줘. 사료편찬소에서 이분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현재사 중심의 책을 써요. 현재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가 뭐냐면 이때니까 이때가 가장 위기라고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록해 놓는 거죠. 후손들이 이 시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공감 가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고대사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순환인데 지금이. 근데 이거를 정확히 기록해 놔야 후손들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사 기록에 매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랑은 차이가 분명하죠. 이분은 시기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 다 고대사 연구예요. 근데 이분은 현재사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책들을 보면 한국 통사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통자가 시대할 때 그 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배울 때 뭐 공시적, 통시적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안 배워요? 공시적, 통시적 이런 거 안 배우나?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통자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을 통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역사? 아픈 역사 이런 뜻이야. 이게 앞을 통자거든.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아픈 역사가 언제냐? 지금이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아픈 거야. 이분이 썼던 말 중에서 이거는 이거보다 더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지. 역사 선생님들이 뭐 교재 앞부분에다 쓰는 말이죠, 이게. 국사님, 저도 한참 입시할 때 이 앞부분에다 항상 이 왼쪽에다 이걸 딱 붙여놓고 책을 만들었는데, 국가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국가는 뭐? 국가는 뭐라고요? 형이야. 형은 뭐야?
형체가 있는 거야. 국가는 형체가 있지.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역사는 신이야. 눈으로 안 보여. 정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어서 가보면 이분 이제 말을 끝까지 이어서 가보면 국가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없어졌다는 걸 알아.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역사는 형체가 없으니까 없어져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형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는 없어져도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세우면 돼. 근데 역사는 없어지잖아 한번? 그럼 이걸 찾을 수가 없어.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국가가 없어졌어. 근데 역사만 지키면 언제든지 국가는 때맞춰 부활시킬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다시 한번. 국가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야. 국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없어지면 찾을 길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로. 실제로 이거를 세계사에서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공부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없어졌다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슬람권 국가들 그 사이에 중앙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그 주변국들이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근데 우리 엄마한테 옛날에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야. 엄마, 한국사를 해. 이게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해. 그럼 무슨 소리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야. 우리나라 역사 하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 우리 엄마 서가 교회 다녀라. 엄마 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이슬람 사원 나오라고 그러면 좋겠어? 본인 싫은 거는 남한테도 하면 안 돼. 알겠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쓰는데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뭐를 정리한 거예요? 독립운동의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예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를 정리한. 지열사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죠. 뭐를 흘리고 있다? 피를 흘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민족주의 사학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칠판 좀 보세요. 칠판 봐주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 민족주의 사학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밑에다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빼요. 밑으로 내려요. 소리 지르지 말고 또 하면 되지. 요게 34년이 되면 이 민족주의 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조선학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우리 여기다 지금 1민족주의 사학 썼죠? 기억나요? 가로에서 여기다 2 이렇게 쓰고 조선학 운동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슨 운동?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요. 실제로 제가 오랜 기간 동안을 국사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수험생들은 여기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 틀려요. 조선학 운동 부분에서. 조선학 운동이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도. 조선학 운동이 시작되는 거를 좀 볼게요. 정약용 이거 하고 쉴 거니까 앓지 마세요. 막 끙끙 앓으시는 것 같아. 하고 쉽시다. 하고 쉽게. 끙끙 앓는 소리가 들은 것 같아. 표정이 얼굴이 알아 지금. 여기 보세요. 조선학 운동은 다산 정약용 이 다산 선생님이 서거하신 지 99주기. 이게 이제 1934년이에요. 1934년이 다산서거 99주기인데 다산서거 99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유당 전설을 개찬하려고 한 거예요. 다산의 책이었던 여유당 전설을 개찬하려고 모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확실히 해보자. 뭐를 바탕으로? 다산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산, 정약용, 다산서거 99주기 기념. 이게 1934년이에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은 몇 년부터 정확히 일어나는 거예요? 34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를 정확히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기념 사업 과정에서 여유당 전서 개찬을 위해 모여요. 다산의 대표 저서인데 여유당 전서 편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실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학을 중심으로 우리 것을 연구하자. 이게 조선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학 과정에서 뭐가 연구됐겠어요? 우리 역사가 연구가 된 거죠. 우리 것을 연구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조선학 운동이 시작이 돼요. 조선학 운동 어려워요. 운동이 시작된다. 기둥을 3개를 그릴 건데요. 이 밑바탕에는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계승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민족주의 사학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냐면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인보 선생의 연구를 좀 보는데 이 정인보 선생님이 연구 활동이 활발하신 분입니다. 이 정인보 선생님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정인보 선생. 정인보 선생님은 민족의 정신을 뭐로 얘기하신 분이냐면 얼이라고 얘기했어요. 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얼. 그래서 국사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실제로 이 정인보가 국사를 공부하지 않는 걸 뭐라고 했냐면 얼 빠진 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이 없는 거죠. 얼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 빠진 놈이 되지 말자. 얼 빠진 놈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사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이제 조선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사 연구를 이제 집필한 거죠. 이 조선사나 조선의 역사를 좀 이렇게 실학적으로, 이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쓴 책이에요. 조선사 연구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외우면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임팩트가 없죠, 책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야, 씨요?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거야? 조선사 편수에서는 조선사죠, 그냥, 그렇죠? 신채호 선생님 저거 뭐야? 신채호 선생님 만든 건 조선사 연구초예요? 이건 조선사 연구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그래서 틀린다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이 들어가니까 쉬워요. 5천년간 조선의 얼. 이거 얼이 들어가죠? 아무튼 여기서 틀리는 거다. 조선사 연구 이런 데서. 나중에 보면 뭐 문일평이 조선사 연구를 편찬하여 막 이렇게 나와. 그럼 다 틀리는 거야. 그다음에 이것도 책이죠. 광개토 대왕릉 비문 성략. 이게 뭐냐면 이거 배웠는데 광개토대왕릉 비 보면 도해파 있죠, 도해파. 그 도해파를 뭐로 해석하느냐, 그리고 주어가 뭐냐, 이거 가지고 일본이 임나일본부서를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일본의 역사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인보예요, 정인보. 광개토대왕릉 비문 성략.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반박이죠.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반론, 이런 걸 전개한 분이고요. 양명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양명학 연론이라고 해서, 원래 이 양명학은 이분이 더 중요해요. 이분이 뭐 할 때 배웠냐면, 우리 그 조선 후기 정제두,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 그 저희 사상 동향 할 때 배우면 이분이 양명학 연구의 끝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교 구신론 이런 거 주장해요. 근대사 할 때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지금 거꾸로 나가서. 표정 이상해지지 마시고. 이게 유교 구신론 이런 거 주장하신 분인데, 이 유교 구신론이 바로 성리학 중심의 역사, 이 유교를 뭐로 바꾸자는 거야? 양명학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구신이라는 게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야. 근데 유교의 새로움이 뭐냐? 성리학 중심의 유교를 뭐로? 양명학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 양명학 연론이 저렇게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양명학 연론이 나오면 박은식으로 체크를 해서 다 틀리는 거야. 저 양명학 연론이라는 책은 누가 집필하신 거예요? 정인보 선생이 집필한 거예요. 양명학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일평 보겠습니다. 밑에다 쓰세요. 문일평. 뭐 문일평 선생은 그렇게 민족 정신을, 문일평 선생은 민족 정신을 조선심 이렇게 얘기했던 분. 조선심. 그리고 이분이 썼던 책은 한미 관계 50년사. 이런 걸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주필을 하시면서 언론을 통한 역사 의식 향상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역사 어떤 글들도 연재시키고 역사의 필요성, 그다음에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게재하셨던 분이에요. 역사 연구의
큰 기여를 하셨다. 이 문일평 선생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재홍. 이 안재홍 우리 아까 전에 뭐 할 때 하나 했었는데 모르죠? 기억 안 나죠? 안재홍. 이 사람이 이 그 좌우 합작 있죠? 그런 거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좌우 합작. 그래서 조선 조선 민흥회 뭐 이런 데도 참여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신간회에서도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신간회 해소할 때 신간회 해소 반대론자이기도 하고, 신간회 해소하지 말자, 신간회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러고 주장하시기도 했고. 이 안재홍 선생이 쓰셨던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짜증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조선 상고사 감이에요. 이건 뭘 연구한 책이에요? 이거를 연구한 책. 신채후의 조선 상고사 연구. 조선 상고사 감.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연구. 그다음에 이분이 신민족주의와 이 신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다사리 철학이라고 해서 좀 용어가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다 함께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사리. 다 함께 살자. 다 함께 살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뭐에 이용되냐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 철학 이념으로 활용돼요. 다 함께 같이 살자. 왜 분단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사리 철학이라고 해요. 다사리 철학. 이분의 철학 이론을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 데 이게 사용됩니다. 좌우 대립 극복 이념으로 이게 이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조선학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민족주의 사학과 뭐를 한 거예요? 조선학 운동. 그러니까 역사 연구에서는 2개 한 거예요. 하나만 더. 아니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욕심 같은 하나만 더 있어. 하여튼 여기 알았어요. 끙끙 앓지 말고 쉬세요. 여기까지 하고.